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 수술실 앞인데 통장에서 돈을 못 뺀답니다. 은행 직원이 그러더군요. 죄송합니다. 본인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당장 병원비가 필요한데 우리 가족은 그 돈이 있어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지금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고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은행 창구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65세 이상에게 꼭 필요한 금융정보 6가지. 이 중 단 하나라도 미리 준비해 두신다면 내 돈이 나를 지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을 지키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조금씩 저축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지요. 내 돈은 은행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되지.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알아서 찾아 쓰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은행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위급할 때 그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걸. 심지어 가족조차도 내 돈에 손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몰랐기 때문에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그 후회를 막아주는 6가지 비밀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제도를 통해, 방법을 통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 사례, 최희철 71세 어르신. 최희철 어르신은 올해 70이십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안고 살아왔지만 늘 건강하게 농사일도 하시고 손주도 봐주시며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119 구급차가 왔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아들 최덕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통장, 그리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들려온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세요. 수술비가 급해서 그래요. 법적으로는 보호자라도 인출이 안 됩니다. 금융실명제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셔야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돈인데 정작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는 누구도 그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후회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해결책, 금융보호인 지정제도. 혹시 금융보호인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자신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금융보호인으로 등록해두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내가 아프거나 의식이 없을 때 그 사람이 나 대신 은행 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업무 예시, 잔액 조회, 거래, 내역 확인, 일정 금액의 출금, 은행별 한도 있음, 공과금 납부, 병원비, 생활비 등의 필수 지출. 단, 큰 금액의 이체나 계좌 해지 등은 불가능합니다. 즉, 안전하면서도 유용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실제 활용 사례, 이순미 78세 할머니. 이순미 할머니는 몇 년 전 건강할 때 미리 딸을 금융보호인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허리 디스크 수술로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고 병원비가 급했지만 다행히 딸이 은행에서 대신 출금하고 처리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미리 등록해 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모르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등록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준비물 1. 본인 신분증 2. 금융보호인으로
지정할 사람의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방법.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 금융보호인 등록하러 왔어요. 한마디면 오케이. 10분 이내로 등록 완료. 주의, 모든 은행에 각각 등록해야 하며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거나 쓰러진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실제 사례, 최미자 77세 할머니. 최미자 할머니는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장사를 하며 벌어들인 돈을 조금씩 여러 은행에 나누어 저축해 두셨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 말처럼 5개 은행에 나눠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2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통장들이 하나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은행을 방문하는 것도 점점 귀찮아졌고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도 헷갈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손녀가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통장 3개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 통장 기억나세요? 이거 다 합치면 2천만 원 넘게 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나, 그 통장이 있었네. 완전히 잊고 살았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통장들은 모두 몇 년 이상 거래가 없던 휴면 계좌 상태였던 것입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일반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당 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절차와 긴 대기 시간 끝에 할머니는 가까스로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금융권에 잠들어 있는 휴면 예금의 총액은 약 12조 원. 그중 대부분은 고령자들이 만들고 잊어버린 계좌로 추정됩니다. 가족들도 모르고 본인도 기억 못하면 그 돈은 영원히 묻혀버립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모르고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해결책, 휴면 계좌, 방지 및 관리법. 1. 통장 목록표 만들기. 집안에 있는 모든 통장을 한 곳에 모으세요. 각 통장마다 은행명, 계좌번호, 개설 시기, 예상 잔액, 용도를 정리. 예시. 국민은행 123-456-7890 생활비, 잔액이 약 150만 원. 신한은행 55333-1111 교육비 통장, 잔액 미사. 이 정기적 거래하기. 6개월에 한 번 몇천 원이라도 입출금하세요. 거래만 있으면 휴면 계좌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3.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이용.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에서 내 계좌 한눈에 검색.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4. 가족과 공유하기. 통장 목록표는 믿을 수 있는 자녀나 가족 1명과 공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보너스 팁, 실버 뱅킹 앱 활용법. 요즘은 어르신 전용 금융 앱도 많습니다. 글씨 크기 크고 기능은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어 처음 쓰는 분들도 쉽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예시. 농협 NH 멤버스 실버, 신한솔 실버 모드, 국민 KB스타뱅킹 고령자용 설정. 처음에는 자녀나 손주가 설치와 기본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익숙해지십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통장 잔액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마음이 든든해요. 실제 사례, 김석호 81세 할아버지. 김석호 할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하고 통장에는 8천만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으면 통장에 있는 돈은 너희가 나눠 써라.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고루 나눠서 잘 써라잉. 하지만 정작 돌아가시고 난 뒤 자녀들은 은행에서 뜻밖의 장벽을 마주했습니다. 상속 처리를 위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은행 양식의 청구서 등. 문제는 셋 중 한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또 다른 자녀는 형제간 갈등으로 연락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속 절차는 8개월 이상 지연됐고 그 사이 장례비, 병원비, 유품 정리 비용을 대느라 가족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인데 정작 쓸 때는 손도 못 대고 서류에만 몇 달이 걸렸어요. 해결책, 신탁제도. 신탁이라고 하면 그건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300만 원부터도 가능한 소액 신탁 상품이 많습니다. 신탁이란 내가 가진 자산돈을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쓸지를 미리 약속해두는 제도입니다. 예시, 박미정 72세 할머니. 박미정 할머니는 3천만 원을 신탁에 맡기며 이렇게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의료비로 즉시 인출 가능, 생활비는 매달 30만 원씩만 인출 가능, 사망 후 손녀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1천만 원 지급, 그리고 1년 후 갑작스러운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신탁된 돈으로 바로 병원비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면서도 돈 걱정 안 해도 돼서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신탁의 주요 장점. 1. 조건 설정 가능. 예, 매달 50만 원씩만 인출. 특정 목적 요양비, 병원비, 교육비 등으로만 사용. 2. 상속 계획 수립 가능. 사망 후 어떤 비율로 누구에게 줄 것인지 미리 설정. 형제 간 갈등 방지에 매우 효과적. 3. 관리 책임자 지정 가능. 수익자 외에 제3자의 관리자를 설정할 수 있어 치매나 질병으로 인한 위험도 방지 가능. 가입 방법 및 절차. 가입처, 은행, 보험사, 증권사. 준비 서류. 1. 신분증. 2. 신탁할 자금. 3. 수익자 정보. 4. 사용 조건 및 목적.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상담 전문 인력을 통해 맞춤 설계를 도와줍니다. 조건이 어렵거나 생소하더라도 걱정 마세요. 용도에 따라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가능한 목적별 구성 예시. 생활비 신탁 매달 일정 금액 생활비로 지급. 의료비 신탁 병원 진단서 제출 시 출금 가능. 손주 교육비 신탁 대학 등록금용 지정. 장례비 신탁 사망 시 장례비용 지정 계좌로 지급. 상속 신탁 사망 후 분배 비율까지 사전 지정. 박미정 할머니의 사례처럼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지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돈은 냉정하고 법은 철저합니다. 따뜻한 가족에도 좋지만 제도적 장치 없이는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허순이 69세 할머니. 허순이 할머니는 30년 넘게 같은 은행을 이용하셨습니다. 생활비, 공과금, 경조사비 모든 입출금을 항상 그 은행 창구를 통해 처리했죠. 하지만 어느 날 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은행에서 어르신 수수료 면제해 준대요. ATM 쓸 때도 이체할 때도 돈 안 낸대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껏 수수료를 꼬박꼬박 내고 계셨던 거죠. 아니, 난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내가 30년이나 다닌 고객인데. 사실 이건 할머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은행이 먼저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65세 이상 금융 혜택은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65세 이상 전용 금융 혜택 활용법. 혜택 종류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우대가 가능합니다. 주요 혜택 1. ATM 수수료 면제. 자사 및 타행 ATM 이용 시 수수료 면제 또는 월 일정 횟수 무료. 예, 농협은 월 10회, 신한은 월
5회 등. 이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대부분 월 5회 이상 적용됨. 3. 환전 수수료 우대. 해외여행 또는 자녀 해외 송금 시 환전 수수료 30에서 50% 할인. 4. 창구 업무 우선 처리. 대기 인원이 많아도 65세 이상은 우선 배정 가능. 일부 지점에서는 별도 창구 운영. 5. 예적금 우대 금리. 일반 고객보다 0.1에서 0.3% 높은 금리 제공. 어르신 전용 정기예금 적금 상품이 따로 있음. 6. 실버 전용 금융 상품. 정기예금, 복리적금, 장기고정금리 등. 가입 조건이 유리하고 해지 조건도 완화됨. 체크포인트. 왜 아무도 말 안 해주나? 은행 입장에서 수수료를 내는 고객이 더 수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혜택은 오직 직접 물어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창구에서 꼭 이렇게 말하세요. 65세 이상 우대 혜택이 있나요? 이 한마디가 1년에 10만 원 이상을 아끼는 시작이 됩니다. 실제 효과, 조갑수 74세 할아버지. 조갑수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주거래 은행 세 곳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가 74세인데 우대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직원들은 그제서야 혜택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ATM 수수료 전액 면제, 이체 수수료 월 10회 무료, 정기예금 우대 금리 0.3% 적용. 그 결과 매년 수수료로 나가던 약 15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조금 민망했지만 평생 나라에 세금도 냈는데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건 특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이득. 은행 창구에서 한 번 말 꺼내기 어려웠어. 수십 년간 손해를 봐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일하며 살아오셨고 그에 합당한 우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부터 문의해 보세요. 혜택 적용 여부는 정책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 사례, 나덕민 62세 씨. 나덕민 씨는 은퇴 후 가지고 있던 5천만 원을 3년 만기 고정금리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지금 금리 좋습니다라고 권했기 때문입니다. 이자도 꽤 나오고 만기되면 딱 자녀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요. 그렇게 마음 편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무렵 허리 디스크가 갑작스럽게 악화됐고 300만 원의 수술비가 당장 필요했습니다. 정 씨는 곧장 은행으로 갔습니다. 예금 좀 깰 수 있을까요? 수술을 받아야 해서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기 전 해지 시 이자는 거의 다 날아갑니다. 3년 약정이라 중도 해지 수수료가 큽니다. 결국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예금을 해지했고 30만 원 이상의 이자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쓸 수 없을 줄은 몰랐어요. 해결책 3단계 비상금 관리 전략. 갑작스럽게 닥치는 위급 상황. 예를 들어 병원 입원 수술치과, 치료 장례비, 요양원 입소 비용, 자녀 급전 요청. 이런 상황에 금융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비상금 관리 체계를 단계별로 갖춰야 합니다. 3단계 비상금 계좌 설계. 1단계 입출금 통장, 한 달 생활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병원비, 약값, 각종 응급 지출을 대비. 2단계 단기 금융상품 23개월 생활비, CMA, MMDA 같은 유동성 높은 상품, 이자도 조금 나오고 당일 출금 가능. 200에서 500만 원 정도 확보. 3단계 중도해지, 손실 적은 정기예금 6개월 생활비. 정기예금 중에서도 해지, 이자 손실이 적은 상품 선택. 장기 요양, 대형 의료비, 이사비 등 대비 약 1,000만 원 이상. 실전 잽, 용도별 통장 나누기. 정 씨처럼 한 통장에 전 재산을 몰아넣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용도에 따라 나누고 접근성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시. 생활비 통장, 월급 연금 수령, 각종 지출, 비상금 통장, 병원비, 응급 상황 대비, 여유자금 통장, 장기 예치용, 금리 높은 상품.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효과, 박정희 65세 씨의 비상금 설계. 박정희 씨는 평소에 의료비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상금 전용 통장을 만들고 매달 10만 원씩 적립해 두었습니다. 1년 뒤 치과에서 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주저없이 바로 치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생활비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갑자기 돈이 필요하며 정기예금 깨느라 이자 손해도 보고 가족에게 빌리기도 했어요. 지금은 나만의 구조가 있으니 너무 든든해요. 보너스, 의료비 요양비 계좌 따로 만들기. 의료비 전용 계좌, 입원, 치료, 수술 대비. 병원명 적어서 자동이체 설정도 가능. 요양비 준비 계좌, 장기 요양 대비, 장기 요양보험, 간병비 보조금과 연계도 가능. 자녀에게는 간단한 설명과 계좌 정보만 공유. 엄마가 갑자기 아플 때는 여기서 먼저 써 정도로 안내. 실제 사례, 민숙희 73세 할머니. 민숙희 할머니는 혼자 지내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평생 저축하고 아껴 쓰셨던 분이라 수시로 통장을 만들고 이벤트 예금에도 가입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여기저기에 통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건 서랍에, 어떤 건 옷장에, 어떤 건 아예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왔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통장 몇 개 있으세요? 글쎄 한 10개쯤 되는 것 같긴 한데 어디에 뭐가 얼마 있는지는 나도 잘. 딸과 함께 통장 정리에 나섰고 결국 13개의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고 몇몇은 이미 휴면 상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해결책, 간단하고 효율적인 통장 정리법. 1. 모든 통장 찾기. 집안 구석구석에 흩어진 통장을 모두 꺼냅니다. 서랍, 책장, 옷장, 금고 등 철저히 검색. 2. 목록표, 작성. 큰 종이에 표를 그립니다. 예시. 은행명, 계좌번호, 개설일, 잔액, 용도, 비번 힌트. 비밀번호는 직접 쓰지 않고 힌트만 남깁니다. 예, 내 생일, 손자 생일, 전화번호 끝자리 등. 3. 통합 정리. 사용하지 않는 통장, 해지. 비밀번호 모르는 통장, 은행 방문하여 재설정. 자주 쓰는 통장 2~3개로 압축. 잔액이 적은 계좌는 하나로 모으기. 정리 기준.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정기예금, 여유자금 통장. 4. 비밀번호 통일 관리. 기억하기 쉬운 패턴으로 통일. 단,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은 피하기. 예, 생일, 은행 약자 조합. 비밀번호 힌트를 종이에 남겨두되 안전하게 보관. 5. 가족과 정보 공유. 모든 통장 정보를 믿을 수 있는 가족 1명에게 공유.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응 가능. 예시. 딸, 엄마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이 종이 보고 이 통장 먼저 확인해줘. 민숙희 할머니의 변화. 통장 정리를 마친 후 민숙희 할머니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통장 확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딸과 함께 잔액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기록합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지금은 습관이 됐어요. 돈이 어디에 있는지 딱 알 수 있으니 마음이 편해요. 무엇보다 자식들에게도 안심이 되죠. 보너스 책, 돈의 용도별 이름 붙이기. 생활비 통장, 월 지출 전용. 병원비 통장, 의료비 목적. 여유자금 통장, 당장 안 쓰는 장기 예치. 이렇게 통장에 이름을 붙이기만 해도 내가 돈을 왜 갖고 있는지, 언제 써야 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것은 단순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돈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하나같이 은행에서는 먼저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6가지 핵심 정리. 1. 금융보호인 지정제도. 내가 아플 때 믿을 수 있는 가족이 은행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함. 2. 휴면 계좌 관리법. 1년 이상 거래 없는 계좌는 자동으로 휴면, 전원 본인도 모르게 돈이 잠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로 전체 계좌 조회.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거래하면 예방 가능. 3. 신탁제도. 내 돈의 사용 조건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등 용도 지적. 상속 분쟁 없이 자산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 4. 65세 이상 우대 금융 혜택. ATM 수수료, 이체 수수료, 환전 수수료 할인, 실버 전용 상품과 우대 금리 제공. 직접 요청해야만 적용됨. 창구에서 65세 이상 혜택 있나요? 꼭 물어보기. 5. 비상금 3단계 관리 전략. 1단계 입출금, 계좌 생활비 1개월분. 2단계 단기 금융상품 CMA, MMDA 등 23개월치. 3단계 정기예금 해지 손실 적은 상품에 6개월치. 6. 통장 정리 및 가족과 공유. 모든 통장 목록화, 용도별 정리. 자주 쓰는 계좌 2~3개로 압축. 비밀번호 힌트는 따로 메모. 믿을 수 있는 가족 1명에게 정보 공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단계 가이드. 주거래 은행 방문하기. 금융보호인 등록할게요. 65세 이상 우대 혜택 있어요? 이 2마디면 시작됩니다. 내 계좌 한눈에로 모든 계좌 조회. 웹사이트나 앱에서 5분만 투자. 잠자고 있는 내 돈부터 확인. 통장 목록 정리, 용도 정하기. 생활비, 비상금, 여유자금 통장 구분. 비밀번호 정리 및 안전한 힌트 남기기. 신탁 상담 받아보기. 가까운 은행보험증권사 창구에서 소액 신탁 상담 받고 싶어요 라고 요청. 직접 가입 안 해도 정보만 받아도 충분히 도움됨. 가족에게 정보 전달하기. 내가 없을 때 이 통장 먼저 확인해 줘. 믿을 수 있는 자녀 1명에게 설명. 여러분, 평생 모은 돈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 그건 자산관리보다 훨씬 중요한 삶의 마무리 설계입니다. 지금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그 돈을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느냐, 내가 떠난 후에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잘 전달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정보 중 단 한 가지라도 바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든든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는 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노후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안심을 붙잡을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는 작은 용기를 낼지,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곤란하지 않도록, 내가 떠난 뒤 남겨진 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어른의 준비 아닐까요? 세월의 온기가 드리고 싶은 말. 이 채널은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이 담긴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작은 온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에 가닿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손끝에서 퍼져나간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영상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